들리십니까?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아, 수도리님, 들리세요? 어. 예, 윤 1004 무국님. 네, 자주 보던 아이디가 아니네요. 그죠? 돼지 아빠님도 그렇고. 그죠? 지난주에도 들으셨어요? 혹시? 처음이세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제 방송을 좀 연속적으로 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주식은 연속성이 좀 있어야지 그게 진행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아, 처음이시고 소연장님도 처음이시고 어, 박희신님은 뭐 계속 들으시는 분이고, 그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으시는 분인데 뭐예요? 어, 돌직구 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항상 아닙니다. 무잉님. 그러니까 진짜 처음이시네.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5시 반에서 6시까지,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6시에서부터 7시까지, 그죠? 한 3, 40분 동안, 어, 공개 방송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밖에 안 해요. 다른 분들은 뭐 무료 방송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무료 방송 할 시간에 회원 방송을 하니까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뭐죠? 오늘 지수가 거래소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죠,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죠?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는 삼성전자가 5.6%. 아까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하고 1, 4분기에 반도체 쪽도 양호하다. 뭐 이런 주총회에서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시세를 끌고 갔죠. 그죠? 자, 이제 그 뭐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요게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지수 설명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은? 그죠? 우리 지수, 미국 지수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그죠? 요거 가지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내려오면 반등하고,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지수 라인이다. 그죠? 그래서 설명드릴 때 이 라인을 가지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리고 니케이도 미리 사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내려올 일이 없다. 그죠? 얘도 추세 라인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하루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는 이제 FOMC 회의 이후의 흐름일 텐데 여기서 맞고 그죠? 다시 내려와서 박스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지. 여튼 지금 지수 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라인으로 봤을 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지수의 추가 상승 흐름이나 추가 급등하는 흐름 그리고 또 추가 급락하는 흐름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디가 우리 시장도 그죠?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입니다. 그죠?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 오늘 뭐 갭상승하고 양봉 났는데, 그죠?
지금 2700대 라인 부분에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잘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대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샥 빠졌다가 그죠? 작년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요 라인으로 지금 올라가고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렇게 이런 추세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를 확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그죠? 1, 4분기 실적을 확인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2720, 조금 더 넓게 잡으면 한 2750, 그죠? 삼성전자가 역할을 하겠지만 2600과 2750 사이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그거를 좌지우지할 건 결국 나스닥이지, 그죠? 왜? 미국 시장에 연동돼서 우리 시장은 더 세게 움직이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방향을 잡아주면 미국 시장에서 1.5% 떨어지면 우리는 한 2.5%씩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니까 나스닥 흐름이 중요한데 어제 나스닥의 이 반등 흐름을 보여줬었던 양봉을 보여줬었던 부분의 흐름은 뭐 때문이냐? 엔비디아 때문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여러분들께 미리 다 이야기를 했죠. 얘가 이 상승이 지난주 나왔을 때 이 상승이 이렇게 가는 상승이 아니다. 그죠? 여기서는 박스권의 등락을 펼치는 기간 조정이다. 그죠? 이렇게 기간 조정이 항상 흐름을 보일 거라고. 왜? AI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긴 하지만 이격이 너무 커요.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 그죠? 제가 방송한 거를 지난주에 소연장님, 윤1004님 지나간 이야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차트는. 그죠? 차트를 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뭐든 누구든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상을 하고 내가 내가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예상을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시장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또 매번 돌직구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 그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제가 이거 중국의 이커머스, 그죠? 이게 심상치 않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종목은 우리 시장에서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응? 이커머스의 중국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어떤 종목 쪽은 하지 마셔야 된다 그랬어. 네이버. 그죠? 네이버 주가 한번 보자고. 그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죠? 지난주 수요일이만 요 정도잖아. 그죠? 수, 목, 금, 월, 화, 수니까. 여기서도 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많이 떨어져서 기다리라고 안 하잖아. 그죠? 알리, 테무 이런 쪽이 가입자 수가 퍽퍽 증가하면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그죠? 쿠팡이나, 그죠? 네이버, 뭐 11번가, 뭐 또 뭐가 있나요? 이런 쪽이 매출이 더 좋게 나오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응? 네이버가, 이커머스 쪽에서는 경쟁 관계라고.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죠? 기사로 어제, 그죠? 어제 나온 내용, 이거. 뭐, 물론 이제 이벤트지만, 응? 천억을 쏘아버리잖아, 그냥. 응? 달걀, 딸기, 이런 게 1,000원에 팔고, 응? 한우, 이런 쪽 라인 부분도 값싸게 팔고, 응? 이게 다 뭐예요? 가입자 수 늘리는 이벤트 아닙니까? 응?
처음에는 제가 경계한 거 처음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좋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 이 이커머스에서 국내 토종 이커머스들은 경쟁에서 낙오가 되고 오히려 이 중국 쪽 라인 부분이 이 그거 되면 중국의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가게 내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한국 내수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하는 이후에 지금은 가격이 싸니까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애국주의죠, 그죠? 그런데 애국주의라고 해서 그죠? 중국을 배척하고 일본을 배척하고 이건 아니지, 그죠? 우리나라의 상점들이 일본 가게도 있고 일본 음식점도 있고 중국 음식점도 있고 미국 음식점도 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다른 감정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글로벌 시대에 뒤처진 거죠. 여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네이버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이버는 하시면 안 된다고. 네이버가 가장 타격을 받기가 쉽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또 설명하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끝났다. 이것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다가 엔화 강세가 진행됐던 게 엔화 약세로 돌고 돌았어요.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절대적인 금리 차이가 아직은 크니까. 그죠? 만약에 이번 금리 인상 그리고 다음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일본 엔화 자금이 우리나라든 달러화 자산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지금 겨우겨우 물가 상승률이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일본은 중립적인 흐름으로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FOMC 회의 남았는데 밸런스 잡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에 큰 충격이나 큰 급등의 재료로 사용될 내용이 아니다. 그죠?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시장은 이미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50%대로 내려와 있어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FOMC 연준 끝난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저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봐요. 다만 여러 가지 지표, 아까도 설명한 지표 흐름들로 봤을 때 급등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건 이제 어디서 보는 거냐면 여기서 봐도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의 종목을 딱 보면 알죠. 미국 시장이 어제 그죠? 하락 출발을 했었죠, 그죠? 나스닥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했죠. 나스닥이 하락 출발을 했었어요, 그죠? 개파락. 왜? 어제 그저께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1.76%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하락 출발을 했었다고. 마이너스 0.44% 하락 출발을 했다가 아랫골이 달고 추세 라인에서 반등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얘의 하락을 누가 갖고 갔었냐면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얘가 엔비디아가 3, 4% 하락을 했었죠. 그죠? 3.89%까지. 얘가 하락하니까 나스닥도 하락이었다가 장 후반에 반등하니까 나스닥도 상승으로 돈 거라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분봉을 보시면 아시지. 그죠? 장 초반에 하락 딱 들어왔다가 그죠? 200일선에서 되돌아서 나와가지고 양봉을 낸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등이니까 얘는 이렇게 센 거야.
그죠? 1등이니까. AMD나, 그죠? 이런 쪽 라인은 뭡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다른 걸로 보여줄게요. 실제,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런데, 그죠? AMD 2등이잖아. 경쟁이 상대고. 그죠?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미 하락이 세게 진행되고 있죠? 고점에서. 그죠? 1등인 엔비디아는 하락폭이 제한적인데 이미 2등 쪽인 AMD는 하락폭이 커서 조정의 신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등은 그죠? 올라갈 때도 더 세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조정의 폭이 크지 않는데 2등, 3등, 특히 4등, 5등은 그죠? 올라가다가 올라갈 때 같이 분위기에 편승돼서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섹터 부분의 종목을 공략할 때도 뭐예요? 센 놈, 1등을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예를 들어서 송배전망 쪽 라인 부분도 그죠? 우리 회원님들이 4만 원대부터 공략했었던 뭐예요? 이 송배전망 HD 현대일렉도 뭐예요? 1등 주자잖아. 그죠? 작년 4월에 4만 원이었어요. 1년도 안 돼서 4배 오른 거예요. 작년 4월에 제가 나올 때마다 이 HD 현대인력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4만 원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먹었어. 여기서 팔았으니까. 요거는 못 먹었어요. 응? 요거는 못 먹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HD 현대인력이 1등이고 그죠? 효성중공업이 2등이고 재룡전기가 3등이고 그죠? 이거 LX일렉이 4등이다. 4등. 4등은 여기도 못 갔잖아. 못 가고 있잖아. 그죠? 얘는 3, 4분기 실적 쇼크였거든. 4, 4분기 실적 쇼크였거든. HD현대일렉은 실적 3,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4,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 1, 2등의 차이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죠? HD 현대일렉은 이 실현을 했지만 그죠? 이 송배전망 업체 중에 하나를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죠?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 제가 종목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 응? 그 일진전기예요. 일진전기. 여기 딱 출발하는 날 이거 사야 되는 날입니다. 이거 가는 날, 이 전날, 요 날 미리 설명을 드렸어. 얘가 유상증자 때문에 못 가는데 얘 12,000원 돌아오면 그때가 신호니까 사야 됩니다. 미리 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유상증자 때문에 못 가니까. 그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얘가 돌파하는 겁니다. 요거, 요 라인을 돌아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샀느냐? 요 날이지. 요 날. 3일을 샀어, 3일을. 요 13,000원 이하까지. 요게 출발날. 여기가 눌림목 자리. 그죠? 응. 그 제가 생생하게 그거 올려놨어.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방송한 내용 여기에 왜 사야 되는지 일진전기를
기술적 차트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 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또 뭐 자랑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때가 출발 자리라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게 출발 자리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기서는 다시 사도 될 만한 자리에 왔다, 이제. 그런데 바로 여기를 돌파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는 박스권을 그리는 자리니까. 뭐 바로 돌파할 수도 있지. 그건 뭐 오야 마음이니까 제가 다 어떻게 뭐 미아리 점쟁이 팬티를 입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가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기가 가는 자리다. 그리고 제가 삼성물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 말을 했을걸? 여기가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해도 제가 여기서 17만 1,200원에 매도하고 이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사서 그냥 팔고 나옵시다. 다른 거 가게. 당기면 그냥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 딱 갈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께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끼가 있는 애지만 삼성물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왜? 행동주의 펀드나 뭐 이런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주면 위로 솟는데 국민연금이 손을 안 들어주면 밑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손을 안 들어줬잖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의 힘은 이제 사그라지는 거지. 물론 이제 자사주, 그죠? 자사주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 세제 혜택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겠어요. 그죠? 그렇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근데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수상의 부담 속에서 그 내용들을 딱 보면 이런 뉴스도 아침에 그죠? 아침에 나온 뉴스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죠? 젠스랑이 뭐야? 엔비디아 젠스랑이 이야기 나왔을 때 저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다 보셔요, 여러분들? 저런 뉴스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디 있어? 저는 여기다 다 올려드려. 그 내용을. 그런 종목 내용 부분들을 다 올려드린다고. 응? 여기에다가는 매매에 대한 힌트는 안 주지. 그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7시 33분에 아침 7시 3분 저는 6시 20분에 6시 30분 뭐 그 사이에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사무실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를 여기다 올려놔. 이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 도입은 아직 그죠? 그런데 나름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부분을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는 게 뭐여야 돼요? 삼성전자 올라가겠구나 오늘. 하이닉스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뉴스를 보고 그걸 느껴야지.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응? 그래서 아침에 뉴스나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9시 딱 주식 시작해서 섹터 종목을 찾으면 이미 늦지. 그지 않겠어요? 밤새 미국 시장에서 밤새 나스닥 볼 필요 없어. 응? 지금은 하도 인터넷에 나스닥 움직임들 아까 보신 거에 다 나오잖아. 주가 모습도 다 나오고.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모습인지 그죠? 차트 뭐 여기서 들어가서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내가 보고 싶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죠 내일. 그죠? 이제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차트를 한번 봐봐요. 아, 이렇게 광고, 무료로 본다고 참 광고 많이 한다. 그죠? 아까 AMD 보셨잖아. 그죠? 어. 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그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요 모습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빨간 게 뭐야? 떨어진 거고 음봉이고 파란 게 양봉이에요. 이전 고점 근처에서 지금 돌려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일 실적 발표.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쪽 위쪽으로 가느냐 다시 내려오느냐를 결정할 거잖아요. 나름 수급이 확실하거나 이런 뭐 오늘 원익 IPS나 솔브레인 그죠? 동진세미캠 이쪽이 주 흐름을 에로티베큐하고 주 흐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우리 형님들한테 원익 IPS가 가장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어제 원익 IPS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두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 뭐야 이 어디야? 아 이게 또 느리네. 되게 느려, 그죠? 뭐 이게 이제 더 설명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관련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종목의 뉴스와 시장의 뉴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과 내가 보유한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지 그걸 판단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다시 들어가서 뭐 여기서도 사실 나오긴 나와. 근데 좀 보기가 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음, 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원익 IPS가 왜 어제 좋다라고 그랬냐면 차트하고 수급이 그죠? 얘가 장기 하락하고 나서 어제 여기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를 뚫고 들어왔다고 추세 라인을 그죠? 여기서 이제 막히긴 했었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뭐야 하락을 하다가 그죠? 세게 장대 양봉을 냈을 때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늘리면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 추세대가 이렇게 가다가 뭐야 이렇게 수렴하고 움직이다가 분출할 만한 타이밍에 딱 이제 모여지는 거잖아. 하루 이틀 더 있어도 됐고, 그죠? 어제같이 시장이 어제 흔들린 날이잖아요. 지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내면서 수렴하고 딱 있다. 거기에다가 수급까지도 괜찮다. 이건 한번 뚫는 자리지. 그런데 여기 38,350원이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추격하면 안 되는 자리고 여기를 돌았을 때는 매수해도 되는 자리고 그죠? 각 개별 종목마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여기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지역이잖아. 이걸 단박에 돌파하지 못한다고. 여기서 뭐예요? 그 거래량 이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지. 그래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 예, 원익 IPS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이 종목의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언제 주식을 사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뭐 저는 단기 매매는 기본적으로 큰 종목 부분을 진짜 시가총액
뭐 1조 이상인 거를 위주로 해.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막 1,000억, 2,000억짜리는 그죠?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거를 다 같이 회원님들이 따라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섹터도 아까 제가 조선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뉴스 이미 3월 12일인가 나왔던 뉴스에 아까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도 조선업과 견제 관련해서 3월 12일 날 나온 뉴스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그런 뉴스 부분은 뭐예요? 중국 조선업과 해운 물류 이런 부분은 결국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쪽이니까 그 뉴스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세게 쳤어. 그죠? 다 같은 날 같이 친 거 아니에요. 삼성중공업이 요날 그죠? 3월 14일 날.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나오는 뉴스는 하루 이틀 더 늦어. 그죠? 그래서 14일 날 얘가 딱 돌아 나온 거예요. 14일 날 삼성중공업이 세게 10% 넘게 상승하던 날 얘는 여기서 막힙니다. 한번. 그런데 차트 모양으로는 똑같은 섹트에 제가 왜 지수라인 때, 이 지수라인 때의 종목의 부분에 있어서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얘는 이미 저는 조선업을 잘 하진 않아. 그죠? 그런데 이번 그런 저런 사안은 조금 큰 사안이에요. 응? 우리가 2차 전지가 IRA 수혜 법안 이 부분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가지고 급등했던 것처럼 그죠? 어떤 상대적으로 이 미국의 이걸 이야기하려면 지지난주에 설명했었던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미 돌직구 타이밍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그죠?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죠?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규모가. 그게 뭐예요? 중국을 배제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도체도 그리고 AI 엔비디아 칩도 수출을 못하게 고사양은 못하게 하고 뭐 바이오법이니 그죠? IRA니 또 이런 조선 관련한 이거 계속 일하랬잖아요. 제가. 이번 피크는 대선까지 왜? 우리도 여러분들 그 선거 때 보면 반일 감정 부추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미국 역시 반중 감정을 건드리는 쪽이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 이야기는 계속 더 강한 압박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뭐예요? 트럼프가 요 며칠 전에 중국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까지 관세 100% 부과할 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번 이 노조들이 중국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고 조선업과 해운 물류 분야 불공정 관행 조사 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돼. 가장 쉬운 게 관세 부과야.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박을 중국 국적의 선박을 입항을 못하게 하면 결정타죠. 그죠? 응? 만약에 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지금 여기 지금 요게 조금 작게 나와서 그런데 크게 보시면 그죠? 중국이 2006년만 해도 선박 수주 잔고율이 19%였는데 지금 2024년 50%야. 한국이 33%였는데 지금 31%. 그죠? 일본이 26%였다가 10%. 미국은 수치가 보이지도 않죠. 0.2%. 응? 0.2%.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선박
선박을 뭐에 만들지 미미하다고. 그런데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의 뭐 선박, 그러니까 중국이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선박을 발주해서 제조하는 비중도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박을 중국한테 중국사에게 발주 안 하는 걸로는 별 그게 없어. 근데 가장 큰 건 뭐예요? 중국 국적의 선박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면 너무 큰 문제지 그거는. 그죠? 항만료를 더 내게 한다거나. 그죠?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 선박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비슷하다면 중국에서 중국에 발주를 안 하고 우리나라에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는 그 MRO, 그죠? MRO. 제가 임플란트 하고 나서는 발음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런 쪽이다라고 그런 포커스를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까지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뭡니까? 조선주도 매력적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쪽 라인 부분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왔었던 부분이 그죠? 수지장고도 일단 많고 기술적으로도 여기 돌아 나오면서 아까 여러분들 어떤 차트하고 비슷해요. 아까 저 일진전기 모습 볼 때는 일진전기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세게 안 했지만 그죠? 여기 돌아 나오는 자리 그리고 이런 돌아 나오는 자리 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 나오고 나서 조정 눌림목을 보일 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응? 지수 변동, 지금의 지수 위치 라인 부분이 2700포인트 근처에서는 장대 양봉 날 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봉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 양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라인 부분에서 눌림목을 사라.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여기다도 여기에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여기에다도 그 단기 매매 할 때도 딱 보면 그런 자리들을 딱 설명해 줘. 그죠? 일진전기 12,700원서부터 12,900원까지 사라. 그리고 그 다음 날 13,500원 가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밀리고 음봉 날 텐데 13,000원 이하에서는 더 사라. 이런 리딩을 한다고. 그죠? 그 기술적 차트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삼성중공업 좋아, 일진전기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일진전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죠. 여기가 처음 진입하면서 매수하는 위치 그리고 이전 요 13,200원 라인 부분이 저항. 그죠? 이전 고점이니까 여기 이날 올라가면 쫓아감지 말아라. 절대. 13,000원 이하에서만 사라. 요날 12,750원까지 다시 줬어. 그죠? 요날 음봉에 사는 날이다. 적극적으로. 13,000원 이하에서는. 이게 첫 출발하는 날이 출발 1차 상승의 흐름이니까. 그러면 이게 1차 상승. 이게 1차 상승. 그때도 제가 그걸 잘 보시면 이거를 돌파하면 여기가 박스였었는데 박스만큼 상승이 기본이다. 그죠? 조금 못 미치긴 했어도 여기까지 상승이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뭡니까? 조정이지. 그죠? 이렇게 그 조정의 모습을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시 재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더 기다릴 거냐.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는 자리가 그죠?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를 눌러주는 자리. 그리고 나서 돌아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이전 고점이 놓여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항. 내가 단기 매매면 이 근처에서는 일단 매도.
그죠? 그리고 3, 4일 8,8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8,500원을 깨버린다. 그러면 일단 비중 축소 후 다시 본다. 이게 단기 매매의 기본이야. 그죠? 왜? 여기서 이 박스권으로 움직여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여기서 8,500원 이하로 종가를 마무리하면 종가가 8,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뭐 늘어진다는 거예요, 시세가. 그러니까 내가 매매 입장에서 단기를 할 거냐, 중장기를. 나는 조선주가 너무너무 좋아. 더 올라갈 거야. 실적 보고 줄 거야. 그러면 뭐 알아서 하셔야지. 응? 그러다가 그렇게 중장기를 다 하면 뭡니까? 종목이. 매일매일 시세 볼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할 거면.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조선주의 매력이 있지만 그 속에서 아까 보았었던 그죠? 여러분도 저는 삼성중공업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솔직히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보면 저 방위사업청 미 해군 소장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4월 8일 날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HD 현대 중공업하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있는데 어느 쪽이 이제 MRO를 잡을 거냐. 응? 지금 중국이 그죠? 지금 군수 용품, 군수 용품이라고 하기엔 군수 장비, 그죠?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군함, 함정 이거 엄청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못 만들어 지금. 지금 미국 함정들이 중국에 비해서 함정 대수도 적고 왜? 저 클린턴 때부터 뭐예요? 이 군사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별로 안 써.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함정, 항공모함 이런 게 다 노후화되고 그죠? 중국이 계속 저 함정 대수 늘리는데 그거 맞춰서 균형을 이루는 함정 대수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뭐 그거는 이제 뭐야 자금 뭐 이런 국방 예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 내 자국 내에 이 군함이나 추가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이 약하다고. 그걸 지금 유지 보수 이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그죠? 일본 기업이나 우리 쪽에 맡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조선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수혜 쪽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낫고 그죠? 이 MRO 시장 함정의 유지보수 이쪽 부분을 맡아서 그것도 근데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내의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 보수, 유지 이런 쪽을 하는 건 외국 기업이 미국 가서 할 수가 없어. 안보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 미국에다가 그죠? 뭐 법인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미국 군함 함정이 유지 보수하려고 우리나라까지 들락날락거리면 그 경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의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아니면 미국 기업을 사서 그죠? 뭐 경영권은 그쪽에 놓고 이런 방법 뭐 제가 막 크게 조선업에 크게 고민을 안 해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진행돼야 된다고. 그런 거를 누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죠? 그게 HD현대중공업이냐, 하나오션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 그죠? 저는 알고 있어도, 그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 회원님들하고의 이해 상충, 흐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왜? 일주일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AS를 다 할 수도 없고, 행여나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종목은 뭡니까? 우리가 팔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팔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 대한 예의지. 그죠? 이런 정도의 자세한 내용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사실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그죠? 여튼 뭐 AI 쪽 이거에 제가 이런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 여기서 이제 하나만 자세히 보자고. 그죠? 크게 해서. 엔비디아도 그죠? 여기 보면 전력 장비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뭐 해서 이런 3월 18일부터 21일 날 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에너지하고 전력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좀 크게 보자고. 그죠? 글씨가 작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HD현대에 올라갈 때, 그죠? HD현대일렉은 4만 원에서 16만 원 왔잖아. 작년 4월에서 지금 1년 만에 4배. 다른 것들은 뭐예요? 2배 반. 그 정도밖에 못 왔어요. LX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은. 응? 왜? 영업이익의 차이였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뭐예요? 실적 발표 전이니까 아까 이런 그 뭐예요? 전력 기업들 뭐 이런 뉴스로 지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 발표를 또 하면 거기에 맞춘 만큼 주가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못 따라주는 종목은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PER로 봐서 지금 PER로 보게 되면 HD현대일렉은 25배까지 올라왔고 LX일렉은 12배, 효성중공업은 9.27배. 이제 여기는 뭐 한장 KPS도 넣었는데 저는 한장 KPS는 안 보고 그죠? 단순히 여기 PER이 낮다 해서 효성중공업이 더 매력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야. 그죠? 다만 이제 요런 PER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절대치가 HD현대일렉은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으니까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더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죠? 왜? 1, 4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1, 4분기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면 PER은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를 수치상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요 위에 이 파란색 HD현대일렉을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왜? 작년 내내 서프라이즈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2등으로 올라오는데 LX일렉은 뭡니까? 여기잖아. 3등. 그죠? 제가 여긴 재룡전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매번 나와서 여러분들께 HD현대일렉 1등, 효성중공업 2등, 재룡전기 3등, LX일렉은 꼴찌. 그 얘기 매번 했잖아. 그게 주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송배전망 발전기 이쪽 라인 부분에 다 같이 묶어서 대장을 안 사고 밑에 걸 사니까 수익률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이런 시장 흐름이 진행되다가 그죠? 이건 전력 설비 이런 발전기 쪽이라면 이제 전선 쪽도 일정 정도 확장이 됐지. 그죠? 그래서 가온전선이니 뭐요? 일진전기는 송배전 다 하고 그죠? 전선도 하고 발전기도 하니까 그죠? 그 양쪽을 다 하는 쪽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유상증자를 해서 설비 투자를 어느 쪽 기업들이 먼저 하고 있는지. 지금은 설비 투자하면 그게 매출이 되는 타이밍이니까 미리미리 설비 증설을 해놓은 기업이 더 유리하겠죠. 매출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에. 특히 우리나라 저 전력 관련해 가지고 한국전력이 몇 조 쏴? 2030년까지인가? 그것도 다 내용이 있는데 그런 기사들도 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음, 음, 여기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아침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시황 자료인데, 그죠? FOMC 결과도 나오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하잖아, 그죠? 어. 그리고 미국 2월 컨퍼런스 경기 선행 지수도 나오고 그런 이제 일정이나 각계 개별 기업들의 실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 실적과 연관된 섹터의 움직임 따라서 우리나라 섹터 기업들의 움직임이 진행될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그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을 잘 보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걸 보려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아, 이거는 냅두고. 여튼 그래. 예, 예. 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섹터에 있어서도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보시면 이 자사주 이쪽 라인에 그 세제 혜택 관련 이야기가 나면서 오늘 아침에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이 세게 올라갔다가 다 윗골이 맞았잖아요. 그죠? 저 PBR 관련주면서 나름 제가 대표 종목으로 보는 게 신한지주고 은행주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지주사, 지주사도 막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 사실, 그죠? 지주사 쪽은 지금은 큰 매력이 없고 현대차나 기아도 지금 박스 흐름 부분에서 기아가 돌파했다가 그죠? 다시 이 박스로 회귀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 부분으로 들어오면 매수권이고 이렇게 오버슈팅 할 때는 뭡니까? 이익 실현하고 그냥 그런 흐름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이미 얘는 이제 배당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 매물이 좀 쏟아진 거지 어제. 그런 부분 영향이 큰 거고 사실은 현대차 흐름 부분이 정상적 흐름이지 지금 이렇게 박스 그죠? 거기에 내가 이 박스 라인 부분을 줘서 내가 자동차를 매력한다면 그쪽으로 보는 거고 그죠? 내가 섹터의 어느 쪽 라인 부분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뭐 조선이니 아니면 뭐 전력마이니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온칩스 그죠? 여기 이 라인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쫓아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놓고 뭡니까? 요 하단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쪽 부분, 그러니까 이 하단 근처로 들어오면 매수고, 그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때가 아니니까 이격이 큰 상황이니까 얘도 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올라갈 때는 쫓아가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걸어놓고 이 하단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만 매수해야지. 그리고 이틀 양봉 나면 매도하고 그런 기간 조정에 걸려 있는 상황이야. 그런 기간 조정에 걸린 건 그나마 양호하지. 추세를 떼뜨리고 내려가는 건 그죠?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추세를 깨뜨리고 내려가는 부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거는 내가 주식이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야. 무슨 주식을 기술적 차트만 가지고 하냐. 차트 갖고 해야 단기 매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를 못 보면 단기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종목의 비중을 전부 다 중장기로 하면 중장기 종목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견딜 겁니까? 지금 2차 전지들이
그런 상황이잖아. 그죠? 전고체 쪽인 삼성 SDI만 좀 강세고 나머지 쪽은 박스잖아. 그죠? 박스인데 그런 박스 흐름들이 이렇게 지그지부진한데 내가 2차전이 좋다고 이것만 계속 들고 있으면 뭡니까? 견디는 시간이 약해지는 거지. 그죠? 비중을 조금 빼서라도 움직이는 종목 부분을 하고 있어야 나머지 쪽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종목을 어느 섹터를 선택을 하든 내가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갖고 갈 만한 섹터 종목 부분 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단기 매매라고 해서 뭐 하루에 샀다 하루 팔았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예요? 수익 매매랄이죠. 그죠? 빠르면 하루, 늦으면 2, 3일. 이런 부분 속에서 대형주를 7%에서 15%씩 먹고 팔고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중장기 종목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죠. 그죠? 오늘 코스맥스가 5% 올랐어. 그죠? 요렇게 딱 올라왔을 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얘를 사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바뀐 게 아니다. 그죠? 돌파했을 때 그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말아라.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그때 들어가라.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어떤 주식도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섹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기술적 차트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하세요. 응? 신호도 삼성전자도 딱 본 거지. 그죠? 얘를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거지. 잘 보셔. 이게 추세 라인. 하단이잖아요. 그죠? 여기 하단. 여기 상단.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응? 지그작으로. 그죠?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을 땐 이 하단. 요거를 조금 더 그거 하면 이거는 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요 76,000원 이하 여기 보면 이 라인에서는 사도 되는 거구나. 이 중심선 이하 쪽에서는 시간을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이 상단 부분에 들어오면 그때는 비중을 내가 100주야. 그러면 이 상단 부분에서 100을 다 줄이는 건 행여나 오버슈팅이 나면 또 속쓰리잖아. 그러니까 50%에서 70%를 줄이든 내가 성향에 따라서. 이게 이 범위가 엄청 큰 범위예요. 72,000원과 여기가 얼마예요? 한 81,000원 정도 되니까. 그죠? 12%에서 15% 정도 되는 범위라고. 대형주가.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2달 반 동안 이렇게 질질질질질 싸서 이렇게 행보할 때는 버리고 싶고 팔고 싶고 그러니까 오늘 장대 양봉 나올 때 수두룩하게 매도하다가 여기서 이제 요 중심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한번 딱 돌 올라가면 그때 가서 쫓아갈 날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 76,000원 뭐 내일 오늘 너무 세게 떨어졌으니까 75,000원, 75,000원 이하로 들어오면 사도 되지. 왜? 조금 더 밀려도 대량 거래를 실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야. 그런데 이 하단을 찍어 누르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손절이지. 기술적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급을 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AI 휴대폰 쪽에서 어떤 실적을 낼 거냐. 여기서 더 떨어질 만한 흐름이다라면 들어가지 않는 거고. 내가 더 올라갈 수 반도체마저
뭐예요? 양호할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면 매수하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응? 체인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HBM을 뭐예요? 엔비디아에 넣었을 때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 거지. 하이닉스가 움직일 땐 하이닉스와 연관 있는 밸류 체인 부분 종목이 움직이는 거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 아, 너무 오래 했구나. 그죠? 저도 가야 돼요.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 저 수요일마다 제가 맨날 배고프다리잖아요. 지금껏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궁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김유익이야, 이름이. 예, 고생하셨어요. 예.